다 5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참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왜 개딸들하고 전혀 절연을 못하고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극단적인 집단들 그들의 굉장히 극단적인 집회에 맨날 선두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는 왜 절연을 못하시고 5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네,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 좀 해석들이 나오는데 난 윤 전 대통령과 좀 다르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준석 후보를 좀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네. 단장님은 좀 어떤 의미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선 사전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사전선거에 대한 의심이 많으니까 네. 사전선거 하지 말자는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층 지지자들의 한 3 내지 5% 정도의 투표율이 빠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전선거에 또 가야 된다.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그 아무리 지지세가 있어도 투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축사할 때 꼭 사전선거 가라.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네. 그게 투표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이제 선거 부실과 관련된 의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선관위에서 당연히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줘야지 되고 특히 우리 후보께서는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 이런 제안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사전선거는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지면 지금 저희가 뒤쫓는 추격 추세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면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보수 유권자분들께서도 꼭 사전선거에 참석해 주시 바라고요. 네. 저도 참여하려고 해요. 사전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거 예, 당무 개입에 당무 원천 개입은 차단하겠다. 사실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또 총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쥐락펴락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최근 일강에서는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아예 그러니까 그 공천권에 당 대표도 관여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그 정치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민주당을 보면 비명 행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는 모든 비명계가 다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독재 정당이죠.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아시다시피 78.99%로 맞죠? 89.77. 아니 87.77. 아니 89.77. 그러니까 90%에서 0.22%가 거의 90%에 육박해서 일각에서는 아마 90% 넘었는데 뺀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후보가 막 90%로 그 되는 것은 옛날 전두환 시절에 체육관 선거 했을 때나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만 있는 일이죠. 이북에서. 이런 그 정당 체제는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또 그 입법까지 가면 이게 더더군다나 4년 연임제, 중임제도 아니고 연임제는 퐁당퐁당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까지 터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우려하고 지금 대법 관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마지막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수를 다 지금 결집시킨다고 저희는 봅니다. 아까 그래서 드렸던 이제 당연히 그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은 취소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다만 당무 개입은 이제 공천권이라든가 당무에 있어서는 그렇고 다만 이제 당정이 유기적으로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낸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당정 협조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죠. 어떤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 부분도 좀 염두가 되는 배경일까요? 아니면 글쎄 그렇게 해석하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당대표가
또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굉장히 네. 지나치게 했었죠. 네. 윤 그래서 전- 뭐 비례는 대통령목 이런 말도 있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특히 공천권에 개입을 안 했던 후보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가 좀 계속 나왔는데 사실 탈당을 하긴 하셨지만 최근에 좀 부정선거 영화를 본다던가 관람하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네.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데 네. 후보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과의 좀 거리두기가 혹시 중도 표심이나 이런 데 좀 공약을 위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 전환기 씨하고 굉장히 네.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데 전환기 씨가 투자를 꽤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대하니까 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님께서 뭐 저희 당에 무슨 왜냐면 누구보다도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선에 가장 간절한 두 분이 있다면 윤 전 대통령님과 우리 김문수 후보님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건 안 보고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봐도 이미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인의 신분이거든요. 그분이 영화 보고 또 가까운 분이 투자한 영화에 좀 가주는 것까지 그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예의에 네. 벗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2차 TV 토론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정광훈 목사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좀 공세를 펼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게 5년 전이에요. 네는 5년 그런 취지 전 발언. 아닙니까? 예, 아마 시기가 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뭐 발언 것을 이제 당에서 이제 고발을 한다고 네, 하고 네. 했는데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김 후보와 이런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한 현재 캠프 쪽 입장은 좀 아니 어떻게 제가 정리가 이제 되셨어요? 지금 최근에 그게 5년 전에 네. 관계가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개헌의 방점은 자유를 빼자는 거였어요. 헌법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갖고 그분이 아스팔트 우파로 나왔죠. 그때 정광훈 목사랑 만든 당이 아시다시피 자유통일당이에요. 그분의 정치적 가치가 자유와 통일에 있거든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반대하고 길바닥에 나왔던 게 보수 아스팔트 우파로 나올 수뿐이 없었던 것이 그때 만들었던 개헌안이 자유가 없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거거든요.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죠. 그러고 나서 자유통일당은 성공하지 못하고 바로 끝났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스스로가 또 새로운 정당도 만들어보고 또 이제 조은진 당대표하고도 당을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실험을 했는데 다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참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민노당이랑 다 공천도 다 같이 하잖아요. 그 야5당이랑 네, 개혁 뭐 다 같이 하잖아요. 전국 비례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도 2번이나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나눠갖고 거기 있는 개딸들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극단적인 집단들 또 뭐 전교조라든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민노총과 전교조들이 또는 개딸들이 그들의 굉장히 극단적인 집회에 맨날 선두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는 왜 절연을 못 하시고 5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이재명 후보는 왜 개딸들하고 전혀 절연을 못 하고 왜 민노총과 아니 모든 그간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모든 법안이 민노총 법안이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중도층 확장한다고 또 그거와 전혀 다른 법안을 내서 상충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바뀌고 오죽하면 이번에 민노총에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럴 정도로 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이 필요하다. 5년 전 일을 들먹이지 마시고. 네. 어쨌든 그런 민주당의 공세는 어쨌든 일종의 정치 프레임. 그렇죠. 그럼 본인들은 왜 민노총이나 정교조 또는 굉장히 좌파적인 농민단체들과 절연을 못하고 아니 트랙터들 올라오잖아요. 유세할 때마다 서울로. 그래서 저 과천에서 트랙터 시위 다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서울 시내에 트랙터들 갖고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저러는 못하고 지난번에 그 탄핵 그 1월 2월 달 집회 때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때 그들이 하는 모든 집회에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다 나가 있었어요. 또 동료도 하고. 네.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좀 행보 네. 못지않게 이제 배우자분의 행보도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설란영 여사에 대한 네. 행보인데 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SNL에도 출연을 해서 김혜경 여사 법화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네네. 좀 이런 좀 후보 배우자분의 좀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 어저께 제가 이제 유세를 갔더니 네. 그 법과 제보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바로 밑에 있었던 비서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네. 조명현 씨가 자기가 증거다. 너무나 그때 답답했었다. 그 이혜경 씨가 법화로 뭐 과일 사고 뭐 제사 음식 사고 뭐 한 모든 내용 일제 샴푸 사고 자기가 다 증거다. 자기를 고발해라. 네. 근데 그걸 증거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저희가요. 여기 채널A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부급 기자들은 법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 샴푸 사고 뭐 제사 과일 사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경고받을걸요? 네. 근데 더더군다나 경기도의 수장이 그 비서들까지도 사용으로 막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참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국회 그 법화 잘못 써서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화는 그렇게 쓰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법화는 다 이렇게 그 격리부서에서 누구랑 사용을 했는지를 다 사용 용도와 같이 그때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상 음식은 접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범죄행위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더더군다나 그거는 재판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유죄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2심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대법원 판결도 지켜봐야 되죠. 그 아마 두 부부가 다 재판 중인 대통령 후보는 이분들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발언뿐만 아니라 네. 근데 전체적인 구도에서 일각에서는 네. 이렇게 배우자가 등장하시는 부분이 혹여 이제 김건희 여사를 좀 떠오르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그건 부분은 무슨 의미죠? 떠올린다는 그러니까 여사분이 이제 좀 전면으로 나서거나 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부분들이 네. 윤석열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좀, 저희 네. 그 설란영 여사는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뭐 같이 토론도 하자 이러는데 이번 선거에서 참 희한하게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없어졌어요. 어디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조용하게 절만 다니시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떳떳하시다면 나오셔야죠. 그리고 그 법화도 진짜 나 안 썼다 이렇게 얘기도 네. 하시고 그 비서를 사용으로 사적으로 쓴 적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유세 과정에서 뭐 한동훈 대표의 기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선거 초반에는 좀 덜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러한 좀 한 전 대표의 좀 지원 유세나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같이 경선했었던 사람들이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당원들의 압박도 상당했을 거예요. 저렇게 따로 그 다니는 거는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비단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당원의 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원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면 정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나았다고 보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상승세에 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도와주면 당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네. 뭐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TV 토론 예정돼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1, 2차 TV 토론을 하면서 좀 여러 평가들이 있었고 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좀 점잖았다라는 후보 여러 가지 평가도 있었는데 마지막 토론에서의 좀 전략 변화라던가
좀 기본적인 스탠스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치 분야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가장 치열할 수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서 보수 후보로서의 품위는 지킨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가 없어요. 근데 저쪽은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이미 지난 선거 때도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또 새로 드러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근자에는 그 거북선부터 네. 시작해서 뭐 120만 원, 120원 네. 커피 원가, 뭐 노쇼 경제론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적 공방은 거세게 마지막 승부수를 둘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8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집중해서 유세 과정이나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좀 하나 짚어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저희는 보니까 능력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같이 경기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놓은 판교나 뭐 LG 상단 뭐 이런 데 해놓은 많은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후보가 얘기하신 거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저희 당은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가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정직한 후보와 거짓말 잘하는 후보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이미 표심이 흔들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